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황준호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매출을 높여주는 상세 페이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총 크게 5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상세 페이지의 중요성. 이게 상세 페이지가 왜 중요하냐라는 게 빠질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 상세 페이지 상단 20%를 보고 대부분의 이탈자는 4분도 아니고 4초 만에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의 상단 20%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루한 회사 자랑이나 판매자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 나열보다는 첫 번째로 상단 20%에는 고객의 공감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공감을 이끌고 그 앞부분을 보면서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니즈와 원치를 잘 구분하자입니다. 사실 니즈와 원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니즈와 원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고객들이 필요로 하냐 이렇게 되면은 니즈고요. 갖고 싶어 하냐 이렇게 되면 원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기능성 옷을 판매한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기능성 히트텍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고객의 니즈고요. 어떤 상품을 보다가 저거 예뻐서 산다 이렇게 되면 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즈와 원치를 잘 구별해서 상세 페이지에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나는 이거를 유행해서 이렇게 사고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고객들이 필요를 하는 거다 이러면 더 잘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니즈만 강조한다 보면 기능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잘 판매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니즈와 원치를 잘 구별하여서 상세 페이지에 잘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미지를 잘 활용하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100마디의 말보다는 잘 뽑힌 사진 한 장이, 잘 나온 사진 한 장이 그 구매자의 상상을 좀 유도하면서 판매 촉진을 더 잘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상품은 어떻고 저쩌고 10마디 쓰는 것보다 잘 예쁘게 나온 사진 딱 한 장을 잘 배치를 해두면 구매자의 시선도 확 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뽑힌 사진 한 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스토리를 말로 잘 풀어주자인데요. 사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이미지까지 잘 세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고객이 이 제품으로부터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상품은 되게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장 고객이 원치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걸 얻어서 뭐하지? 이걸 얻어서 장점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게 또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스토리로 잘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리뷰를 확인하자입니다. 사실 구매자들은 판매자의 정보보다 고객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신뢰가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상품이 어떻고 좋고 되게 좋게 나온 상품이다, 잘 빠진 상품이다, 퀄리티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리뷰 빵점, 별점 1개, 이 상품 쓰레기예요 라고 올라오는 순간 그 상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좀 잘 관리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판매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뷰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세 페이지는 안 돼요 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프로모션하는 혜택을 보여준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점이 좀 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프로모션이나 뭐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 플러스 원이다, 뭐 80% 세일이다, 이거 오늘만 할인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고객의 공감 유도는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공감 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객 공감 유도를 위해서 프로모션이나 혜택을 먼저 이렇게 앞에서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이미 그런 분들은 프로모션이나 혜택 이미 알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는 이미 상품에 대한 공감 유도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프로모션이나 혜택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들어가는 건 좀 고객 이탈률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모바일 최적화 작업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사실 이게 판매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그 PC에 노출되는 것과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PC에서는 보통 등록할 때는 PC로 등록하기 때문에 PC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상 모바일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PC에서는 3번 정도 스크롤하면 상세 페이지가 끝나지만은 모바일에서는 한 4, 5번, 많게는 10번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바일 최적화 작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돋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게 뭔 소리야? 라는 반응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안티필링이라는 말씀 아시나요? 이게 사실 흔히 말하는 보풀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니트 제조업체여서 이 상품은 안티필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고객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안티필링?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보풀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상세 페이지는 좋아요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좋다 안 좋다 구분하기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세 페이지에서 보여줘야 되는 내용은 고객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고객이 원치 않는 걸 보여주게 되는 순간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상세 페이지의 평균 이탈 시간은 4초 이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적절히 판단해서 이거를 공감까지 이끌고 이거를 상품 구매 유도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유행으로서 사고 싶은 상품인지 잘 구분해서 이걸 또 이미지로 잘 담아내서 표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좀 구성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렁뚱땅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상품 페이지 각 특정 상품들마다 나와 있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 유행을 잘 따라가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품의 경쟁력과 소구점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리뷰수나 판매량이나 평점 강조, 후기 활용 등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구점 어필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사진이나 GIF 그리고 영상으로 구체적인 릴스나 짧은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구점을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 컷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만 착용했을 때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뒷모습은 이상하겠구나, 옆모습은 이상하겠구나, 팔 길이는 짧겠구나, 기장이 짧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길이나 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 컷을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러한 옷을 입었을 때 이러한 바지와 매칭이 된다, 이러한 안경이랑 매치가 된다, 이런 다양한 코디 아이템과 매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카테고리라는 게 예전에야 크게 이렇게 옷이면 셔츠면 셔츠, 원피스면 원피스 이런 식으로 됐지만은 이제 특정 시즌에 맞춰서 특정 기간에만 어떻게 보면 특정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잘 노출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서는 모자가 되게 항상 모든 모자가 작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두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 세팅을 했을 때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활용도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소비 패턴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소구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디건을 예를 들어볼게요. 가디건 어떤 사람들은 소재를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기장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이렇게 V넥을 원할 수도 있고 U넥을 원할 수도 있고 여기 올라간 카라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각각 다른 소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하셔서 잘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또 추워지니까 패딩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패딩 사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에 맞게 환절기에 맞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 기장을 되게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좀 부해지기 때문에 다리가 제가 긴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너무 부하고 애매한 기장이라고 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되게 패딩 같은 것도 살 때 기장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 루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저는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스타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스토리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메타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광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나는 쇼츠나 릴스에서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그 고객 유입이 되고 그 안에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2030 타겟이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이런 좀 10대까지 겨냥한다라고 하면 틱톡 이렇게 좀 많은 메타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구매자의 소비 루트를 잘 파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50대 분들을 위한 상품인데 이거를 메타 광고에다가 노출시킨다? 정말 판매가 이루어지긴 힘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연령층에 맞는 구매하는 소비 루트를 잘 파악하셔서 잘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매출을 높여주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업시킬 수 있고 단점을 잘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